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지난 주말은 좀 쌀쌀했죠.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보니까 아침에는 추웠는데 점심 때를 넘어가면서는 좀 날씨가 또 예전 기온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LS 전선을 소개시켜 드렸죠. 그 세계적인 독보적인 그 친환경 케이블 기술력을 확보한, 그래서 앞으로 한국전력과 함께 그 새로운 그러한 그 초전도 케이블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그러한 기업으로서 ESG 기업으로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회사도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친환경 패키징 사업을 하고 있는 세림 BNG라는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림 BNG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식품의 포장 용기부터 시작해서 또 배달 용기, 그다음에 뭐 진공 성형 용기, 또 친환경 그 필름이라고 해서 비닐 같은 건데요. 농촌에 가면은 이렇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까만색 이렇게 논밭에 까만색 그 비닐이 이렇게 씌워져 있죠. 그런 것을 필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플라스틱 비닐 제품인데, 이런 것을 석유화학 베이스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 친환경적인 소재로 개발해서 이제 그러한 식품 포장 용기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비닐까지 또 이런 필름까지도 친환경 용기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세림 BNG에 대해서는 아마 에코나 그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미 알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 이 회사는 2003년도에 설립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해왔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 친환경 패키징, 즉 친환경 포장재를 계속 제조하는 방향으로 버려졌을 때 이 자연에서 그 100% 분해되는, 미생물에 의해서 이 100% 분해돼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친환경 포장재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그 환경부 산하의 그 환경기술연구원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그 대표적인 마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세림 BNG의 주력 제품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생분해성 필름이에요. 네, 이 생분해성 필름은 그러니까 이 농업 분야나 임업 분야에서 이제 좀 더 그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생분해되는 원료로 만들어진 그 필름인데요. 쇼핑 봉투, 여러분 이때 쇼핑하고 나면은 뭐 지금은 이제 봉투 값을 받잖아요. 이 생분해성 이 소재로 만든 그러한 쇼핑 봉투, 그 다음에 식탁보라던가 약국에서 주는 그 봉투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농촌에서 이렇게 자주 쓰이는 그 논밭을 이렇게 병충해나 이렇게 제초제 뿌릴 때 사용하는 그 필름이 있어요. 비닐. 이러한 것에 많이 쓰이는 그러한 친환경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또 제품은 뭐냐면 생분해성 포장재예요. 그래서 이 토양이나 그 물 속에서 이 미생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그러한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는요, 이 식품 용기를 친환경적인 것으로 개발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그런 재질의 제품을 직접 제조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트병을 친환경적인 용기로 만들고, 또 이 PLA라는 그런 친환경 생분해성 용기를 또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또 이렇게 PSP라는 그러한 발포 용기도 이 친환경적인 그러한 원료로서 만들어서 또 판매를 하는 그러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식품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맞춤 제작을 하는 그러한 또 사업까지도 확장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육가공의 식품 용기라던가 또 수산식품의 용기라던가 또 야채 첨가 용기라던가 또 즉석 요리의 식품 용기까지도 이렇게 이제 친환경적인 식품 용기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 그러니까 그러한 포장재를 만드는 다른 경쟁사들과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장점이 뭐느냐? 그거는 이 그 회사의 대표님인 그 나상수 대표님은 이 패키징 전문 기업에서 특히 친환경적인 패키징 그 포장재를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이 국내의 생분해 업종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 공신력까지 갖춘 기업은 거의 없고 이 세림 BNG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하지만 이 기술이 좀 언뜻 쉬워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친환경 뭐 포장재, 친환경 페트병, 플라스틱, 뭐 친환경 비닐 이런 얘기는 좀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제작 기술을 갖춘 기업이 좀 많지 않을까 하고 예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국내에서 이러한 기업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이 나상수 대표의 그 언급에 의하면은 이 플라스틱 백에 생분해 원료만 넣으면은 이게 금방 친환경적인 뭐 플라스틱 비닐이나 이런 게 생산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반 원료와 생분해되는 원료는 그 녹는 온도가 달라서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구 개발이 상당히 그 오랫동안 그 생분해성 그 비닐이나 포장재를 제조하는 데까지는 그 압출과 가공 과정에서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이후에 이러한 그 기술력을 다듬어 온 거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제로는 지금 그 생분해 100% 자연에서 분해되는 이 생분해성 포장재나 이 용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로서는 국내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오랜 그러니까 2003년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그 연구 개발을 해서 이 기술력을 다듬어 온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 회사가 언제 성장을 했느냐? 참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 급격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친환경 기업, 사실은요, 뭐 우리가 친환경 기업을 뭐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한다, 친환경 사업을 한다 했을 때 그게 뭐 이익이 크게 날까요? 친환경 제품일수록 그 가격이 한 2배, 3배로 더 비싸지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쉽게 그 제품을 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림 BNG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포장재나 친환경 포장재나 그러한 비닐이나 그런 식품 용기도 사실은 처음에는 크게 이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크게 성장을 한 겁니다. 그 코로나19 때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없었죠. 음식점이 문을 닫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주로 시켜 먹었죠? 배달 음식을 주로 많이 시켜 먹었잖아요. 이 배달 음식에 주로 사용되는 용기, 그게 이제 식품 그 플라스틱 용기인데 이 용기를 그 플라스틱 용기를 그냥 일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그 친환경 제품으로 바꿔서 이렇게 배달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가 크게 늘었다고 해요. 게다가 이 대기업의 경우는 지금 작년부터 ESG 경영 그리고 이제 ESG 평가 지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반 플라스틱 제품보다 이 친환경 제품, 친환경 플라스틱이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대기업이 훨씬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친환경 그 식품 용기나 친환경 비닐은 일반 비닐이나 일반 용기보다 무려 3배나 비싸지만 그 대기업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은 이러한 친환경 용기나 비닐을 썼을 때 폐기물 분담금을 면제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에게도 이 친환경 플라스틱이나 친환경 비닐 또는 그러한 용기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19년 이후부터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또한 그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외식보다 배달 음식 위주로 식문화가 재편되면서 게다가 또 대기업이 ESG의 경영을 해야 하는 추세 때문에 이 친환경 용기로 기존의 플라스틱 용기를 바꾸게 되면서 수요가 갑작스럽게 크게 는 거죠. 게다가요, 여러분 약국에 가면은 이제 약국에서 약을 줄 때 비닐봉투에다가 주면은 그 비닐봉투 값을 내야죠. 그래서 손님들이 사실은 그 불만이 이제 많은데 생분해 비닐봉투에다가 그 약품을 넣어서 주면은 사실은 봉투 값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친환경 비닐은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봉투 값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약국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그 비닐이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요, 김밥 아시죠, 여러분? 김밥과 같은 그 즉석 식품에도 반드시 친환경 제품을 담아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꾸준한 결국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어떤 즉석 식품에도 친환경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그러한 구조. 이거는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정부가 또 정책을 또 수립하든 간에 큰 흐름에서는 이러한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세림 BNG의 실적은 크게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림 BNG는 이제 상장이 돼 있느냐? 아니에요.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예, 이게 2003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실적을 이제 꾸준하게 내면서 2019년도부터 크게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제 세림 BNG는 곧 조만간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그 소식으로 그 뉴스에 의하면은 그 10월 21일 날 그 하나플러스 제1호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이렇게 스펙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이제 주주총회를 개최를 한다고 해요. 이제 하나플러스 1호라는 그러한 그 스펙 회사와 합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주식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스펙 상장이 뭐지? 하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스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상장 기업의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그 만든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무슨 그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그러니까 종이 회사, 이 서류상에만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스펙, 이제 아까 제가 하나플러스 제1호 스펙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하나플러스, 그러니까 하나증권회사에서 만든 어떤 페이퍼 컴퍼니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일단은 이제 이 세림 BNG라는 회사와 이제 합병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공모를 해서 액면가의 신주를 발행해서 일단 상장을 시킨 다음에 3년 이내에 이러한 비상장 우량 기업을 합병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펙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비상장 기업의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한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서류상에만 있는 그러한 회사인데, 일단은 어떤 이제 우량한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모를 이 스펙 회사가 공모를 통해서 이 액면가의 신주를 발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상장을 해요. 그 다음에 3년 이내에 그 우량한 기업과 합병을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상장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스펙, 그러니까 아까 하나플러스 제1호 스펙이라는 그러한 이제 이름으로 올라가요, 주식시장에. 그러면 이제 그 주식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림 BNG라는 이름으로 주식이 상장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하나플러스 제1호라는 그러한 스펙 주식으로 상장이 돼서, 그 이름으로 상장이 돼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플러스 제1호 스펙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공모주를 청약을 하거나, 처음에 이게 상장될 때 아니면은 상장 후에 이제 스펙 주식을 장 내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도 스펙 주식의 매매를 통해서 기업 인수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셈입니다. 네. 그것을 스펙 투자 또는 스펙 기업, 스펙 상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짧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세림 BNG는 이러한 스펙 상장이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처음으로 상장이 될 예정인데요. 그거는 이제 12월 9일 날 신주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우량한 기업, 친환경 포장재를 제조하고 또 지금까지도 크게 판매해서 이 이익을 크게 내고 있는 세림 BNG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또 우량한 그러한 친환경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